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68살의 김옥순입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일은 아마 여러분도 믿기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이에요. 이제 노후가 조금씩이라도 걱정되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보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형 화물차와의 추돌사고였는데 보상금으로 꽤 큰 돈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정선에 펜션을 지었죠. 객실 12개짜리 꽤 큰 펜션이에요. 주말이면 늘 만실이고 여름 휴가철엔 예약이 2달 전에 마감될 정도로 장사가 잘 됩니다. 큰아들 영호는 서울에서 금융회사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이직한 거죠.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아내 수연이는 대학 동창이라고 하더군요.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작은 아들 영준이는 부산에서 무역회사 대리로 일해요. 형만큼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성격이 온순하고 착해요. 작년에 간호사와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참 괜찮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영혼애가 좀 이상했어요. 명절 때마다 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펜션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대신 운영해드릴까요? 아직 내가 할 만해. 펜션 일이 내 낙이야. 그럴 때마다 수연이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어머니가 돈 움켜쥐고 안 놓는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영호 부부를 의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3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평일 오후였는데 펜션에 중년 여성 한 분이 찾아왔어요. 예약도 없이 갑자기 오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방 하나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 급한 일이 있어 보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죠. 네, 그럼요. 이쪽으로 오세요. 방을 보여드리니 고개만 끄덕이고는 바로 체크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분증을 보니 주소가 서울이더라고요. 서울에서 오셨네요. 여행 오신 거예요? 그분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잠시 피신 온 거예요. 피신이라니? 무슨 일인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무슨 일이? 그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아들이 절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해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신병원이요? 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 핸드폰에서 병원 예약 문자를 봤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김땡땡님 입원 상담이라고. 손님의 이름이 김정숙 씨였어요. 65살의 평범한 어머니였죠. 왜 그러려는 거예요? 김정숙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제가 가진 빌라 때문인 것 같아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으로 산 건데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10억이 넘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끔찍했어요.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은데 어머니 재산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그냥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자고 했어요. 제가 거절하니까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려는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았는데 뭘 신고해요. 게다가 친아들인데. 그날 밤 김정숙 씨와 차를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눴어요. 사장님도 아드님이 있으세요? 네, 둘 있어요. 그럼 조심하세요. 요즘 자식들이 돈 앞에서는 무서워져요. 그때는 그냥 남의 일인 줄만 알았어요. 우리 영호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김정숙 씨는 이틀 뒤에 떠났어요. 떠나시면서 제게 명함을 주셨죠. 혹시 비슷한 일이 생기면 연락하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괜찮으실까요? 남동생한테 갈 거예요. 거기서 대책을 세워보려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정숙 씨가 떠난 바로 다음 날 영호가 수연이와 함께 펜션에 왔어요. 어머니, 깜짝 방문이에요.
평일인데 갑자기 와서 놀랐죠. 더 이상한 건 수연이의 행동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이상한 손님은 없으셨어요? 이상한 손님? 그냥 혹시 수상한 사람이 오진 않았나 해서요. 그때 영호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하잖아요. 평소엔 안부 전화 한 통 잘 안 하던 애들이 갑자기 이러니 이상했어요. 그래. 별일 없었어. 그런데 수연이가 방명록을 뒤적이더라고요. 김정숙이라는 분이 묵었네요. 서울 주소인데.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수연이가 김정숙 씨를 아나. 그냥 잠깐 쉬러 오신 손님이야. 수연이가 영호와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어요. 뭔가 수상한 낌새였죠. 그날 이후로 영호 부부의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하게 됐어요. 그러다 발견한 게 있었죠. 한 번은 영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자가 정우형이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준비한 서류는 다 됐고 이제 실행만 하면 돼. 김정숙 씨 건도 잘 마무리됐으니까 걱정 마. 김정숙 씨라니? 우리 펜션에 왔던 그분. 뭘 마무리했다는 거지? 영호가 돌아와서 핸드폰을 보더니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지금 어머니랑 있어서.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해드릴게요. 하지만 전 이미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나중에 몰래 김정숙 씨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김정숙 정신병원 아들. 이런 키워드로요. 그런데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어요. 서울 강남구 60대 여성 아들에 의해 강제 입원. 재산 탈취 의혹.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영락없이 우리 펜션에 왔던 김정숙 씨였어요. 결국 아들에게 당한 거였죠. 더 소름 끼쳤던 건 기사 말미에 있던 내용이었어요. 김 씨의 아들 박모 씨는 변호사 정모 씨와 함께 이번 일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 영호 핸드폰에 온 메시지의 정우형? 그날 이후로 전 영호 부부를 완전히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들도 날 김정숙 씨처럼 만들려는 건 아닐까? 실제로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났어요. 제가 마시는 차나 물을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어느 날은 영호가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냥 펜션 유지보수 관련 서류예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위임장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이거 뭐야? 아,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어머니 대신 제가 일 처리할 수 있게. 전 단호하게 거절했죠.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영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여행이라는 미끼를 던진 거였죠. 김정숙 씨처럼 되지 않으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 그들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김정숙 씨는 제게 보내진 경고였는지도 몰라요. 그분을 통해 제가 처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본 거죠. 그리고 공항에서 만난 그 노부인. 어쩌면 김정숙 씨가 제게 보답하려고 보낸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시기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물론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이 세상엔 아직 선한 사람들이 있고 서로 돕고 사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요. 심지어 작년 추석 때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어머니, 펜션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도 절약되고 좋아요. 제가 서류 준비해드릴게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영호의 얼굴이 확 굳어지더군요. 그날 밤 안방에서 영호 부부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 엄마 진짜 고집불통이야. 언제까지 혼자 다 해먹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때는 그냥 며느리가 투정 부리는 거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죠.
올해 들어서 영호가 더 자주 찾아왔어요. 한 달에 두세 번은 왔죠. 그것도 꼭 주중에 수연이와 함께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사실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났거든요. 열쇠를 분명 제자리에 뒀는데 다른 곳에서 발견되고 통장이 없어졌다가 며칠 후에 나타나고 건망증인가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하더군요. 지난달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죠. 펜션 투숙객이 말하길 낮에 젊은 부부가 와서 이곳저곳 사진을 찍고 갔다는 거예요. 아주머니 아드님이라고 하던데요. 펜션 시설 점검한다고. 전 그런 말 한 적이 없었어요. 영호에게 물어보니 발뺌을 하더군요. 아,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요. 어머니 안 계셔서 그냥 갔죠. 하지만 CCTV를 확인해 보니 영호와 수연이가 펜션 곳곳을 둘러보고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더라고요. 수상했지만 그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영호 부부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뭔가 들떠 보였죠. 어머니, 깜짝 선물이 있어요. 수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평소엔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던 애가 이렇게 상냥하니 오히려 불안했어요. 뭔데? 제주도 패키지 여행 티켓이에요. 회사에서 포상으로 받았는데 어머니 모시고 가려고요. 영호가 거들었어요. 이번 주 일요일 출발이에요. 3박 4일 특급 호텔에 관광지 입장료까지 다 포함이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이번 주말? 너무 급하잖아. 펜션 예약도 있고. 걱정 마세요, 어머니. 다 해결했어요. 수연이가 득이양양하게 말했어요. 영준이가 휴가 내서 올라온대요. 펜션 봐준다고 했어요. 영준이가 지난 설날에도 바쁘다고 못 왔는데 영준이한테 직접 들은 거야? 네, 방금 통화했어요. 어머니 좀 쉬셔야 한다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영호가 벌써 다 짜놓은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여행 가실 때 중요한 서류들 좀 챙겨가세요.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서류? 펜션 사업자 등록증이랑 통장, 인감도장이요. 혹시 여행 중에 긴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영준이가 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건 영준이가 알아서 하겠지. 굳이 가져갈 필요가. 영호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만약에 경우를 대비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급하게 서류가 필요했는데 어머니가 안 계셔서 일이 지연됐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났지만 두 사람이 하도 강권해서 결국 서류 가방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아참, 어머니. 비행기 표가 일찍이라 새벽에 출발해야 해요. 저희가 모시러 올게요. 토요일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안 왔어요.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늦은 시간이라 그런가 싶어서 문자를 보냈어요. 영준아, 이번 주말에 정말 올라오니? 엄마가 여행 가도 괜찮겠지? 답장이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쳤습니다. 일요일 새벽 4시 영호가 벨을 눌렀어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출발해야 해요. 겨우 눈을 비비고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추운 새벽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이렇게 일찍 가야 해? 비행기가 7시예요. 인천공항까지 3시간은 잡아야 해요. 차에 오르니 수연이가 뒷좌석에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화장도 진하게 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있더군요. 어머니, 여행 가신다니까 기분이 좋아서 한껏 차려입었어요. 뭔가 과한 것 같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서류 가방을 꼭 안고 있으니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그거 제가 들어드릴까요? 무거우실 텐데. 괜찮아. 내가 들게. 수연이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차 안에서 영호가 계속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제주도 가시면 뭐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글쎄, 그냥 쉬고 싶구나. 저희가 일정 다 짜놨어요. 성산일 출봉도 가고, 섭지코지도 가고. 수연이는 계속 전화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는데 표정이 긴장되어 보였죠.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더군요. 어머니,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체크인하고 올게요. 영호가 여권을 달라고 했어요. 제주도 가는데 왜 여권이 필요해? 요즘은 신분증 대신 여권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요. 이상했지만 여권을 건넸습니다. 영호는 수연이와 뭔가 속삭이더니 카운터로 향했어요. 혼자 앉아 있는데 핸드백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준이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공항인데. 너 왜 어제 전화 안 받았어? 무슨 소리세요? 저 어제 밤새 회식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언제 이번 주말에 올라간다고 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 형이 내가 펜션 봐준다고. 형이요? 저 형한테 연락 받은 거 없는데요. 그리고 전 다음 주에 일본 출장이라 갈 수도 없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펜션은 누가 봐? 아니, 그보다 영호는 왜 거짓말을 했지? 영준아, 형이 나한테. 엄마, 뭔가 이상해요? 제가 어제 친구한테 들었는데 형이 펜션을 팔려고 감정평가 받았대요. 뭐라고? 그리고 엄마, 형 요즘 빚이 엄청 많대요? 주식 투자 실패했다고.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노부인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혹시 집 문 단속은 제대로 하고 오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라 쳐다봤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할머니였어요. 자애로운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네? 갑자기 왜? 전화기 너머로 영준이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엄마, 듣고 계세요? 노부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방금 화장실에서 이상한 대화를 들었거든요.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서류도 다 가져왔고 약도 준비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약이라니. 분홍색 코트 입은 여자였어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분홍색 코트. 수연이가 입고 온 옷이었어요. 그리고 필리핀 도착하면 바로 그쪽으로 모시면 돼. 한국말 못하는 직원들 뿐이니까 완벽해 라고도 했어요. 필리핀? 제주도가 아니라? 영준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엄마, 절대 형 따라가지 마세요. 제가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노부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빨리 여기서 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재산이 많으신가요? 펜션하고 땅이 좀. 그럼 더더욱 위험해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 재산 노리고 해외로 데려가서 정신병원에 가두는 일이 많거든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리 영호가, 우리 아들이 날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다행히 미리 눈치채서 피했지만 어르신도 빨리 피하세요. 그때 영호가 돌아오는 게 보였어요. 표정이 밝지 않았죠. 어머니, 체크인 다 했어요. 그런데 수연이가 어디 갔는지. 핸드폰을 귀에서 떼지 않은 채 물었어요. 영호야, 우리 진짜 제주도 가는 거 맞니? 영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당연하죠. 왜 그러세요? 표 좀 보자. 나중에 탑승할 때 드릴게요. 지금은 수연이부터 찾아야. 노부인이 조용히 제 팔을 잡았어요. 어르신, 그만 일어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노부인을 쳐다봤어요. 누구세요? 잠깐 할머니를 도와드리려고요.
화장실에 가신다네요. 노부인이 절 부축해 일으켰어요.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일어서려는데 영호가 가방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들게요. 놔? 내가 들어.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영호가 당황하며 손을 놨죠. 전화기 너머로 영준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경찰이 공항으로 가고 있대요. 조금만 버티세요. 노부인과 함께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니 영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아마 수연이에게 연락하는 것 같았죠. 어르신, 이쪽으로 가시죠. 경찰서가 있을 거예요. 떨리는 다리로 겨우 걸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수연이가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저거 약병 같은데요. 빨리 가시죠. 더 빨리 걸으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거기 서세요. 공항 경찰 2명이 우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영준이가 신고를 했나 봅니다. 영호와 수연이가 멈춰섰어요. 수연이는 재빨리 손에 들고 있던 걸 가방에 넣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이 물었어요. 노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아드님과 며느님이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려 한다고. 영호가 발끈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이요? 목적지가 어디죠? 제주도요. 항공권 좀 보여주세요. 영호가 머뭇거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경찰이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이건 필리핀행 항공권인데요. 아, 그게. 설명하자면 그때 영준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엄마, 절 보자마자 와락 안겼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고? 영준아, 형,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영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수연이만 악을 쓰며 발버둥쳤죠.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려던 것뿐이에요. 경찰이 수연이 가방을 수색했어요. 안에서 약병이 여러 개 나왔죠. 이게 뭡니까? 그냥 비타민이에요. 비타민이요? 이건 처방전이 필요한 신경안정제인데요. 그것도 과다 복용하면 위험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은 우리 모두를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경찰서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영호는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로 15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요. 수연이는 명품 중독에 도박까지 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펜션과 땅을 팔아 빚을 갚고 필리핀으로 도주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더 끔찍한 건 필리핀 현지에 이미 제가 들어갈 정신병원까지 알아봐 뒀다는 거였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내면 VIP룸에 모실 수 있대요. 한국말 하는 직원은 없으니까 도망칠 수도 없고. 수연이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였어요. 경찰 조사에서 영호는 처음엔 부인했어요. 오해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죠. 펜션 감정평가서, 가짜 매매계약서, 정신병원 입원 서류, 불법 약물 구매 내역. 3개월 전부터 계획하신 것 같네요. 어머니 재산 다 조사하고 서류 위조하고 꽤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형사님 말에 영호는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어요. 제일 충격적인 건 영호가 제 커피나 물에 몰래 약을 타서 먹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꾸 깜빡깜빡하고 물건을 잃어버렸던 거죠. 소량씩 먹이면 건망증이 심해져요. 나중에 치매 진단받기 쉽게 하려고.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약을 먹였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영호야? 처음으로 영호가 울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빚에 쫓기다 보니 미쳤었나 봐요.
하지만 수연이는 끝까지 뻔뻔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돈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식한테 나눠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 말에 영준이가 버럭 화를 냈어요. 형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남의 돈을 왜 자기 돈처럼 생각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영호는 사기, 문서위조, 약물 오남용 등으로 기소됐어요. 수연이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죠. 법정에서 마주한 영호는 초췌해 보였어요.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니? 돈이 그렇게 급했으면 엄마한테 말을 하지. 창피했어요. 잘 나가는 큰아들이 빚더미에 앉았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구나. 그래도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도? 영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제일 충격적인 건 수연이가 친구들과 나눈 카톡 대화였어요. 시어머니 완전 호구야. 약 몇 번 먹였더니 진짜 해롱해롱 하던데? 대박. 그럼 이제 정신병원 보내고 재산 다 털어? 당연하지. 필리핀 가서 편하게 살 거야. 월 1,000만 원씩 쓰면서. 이런 대화가 수십 개였어요. 심지어 절 돈줄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더군요. 방청석에서 듣고 있던 영준이가 흐느껴 울었어요.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판사님이 물었어요. 피해자께서는 처벌을 원하십니까? 잠시 망설였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영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형이 벌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정신 차려요. 네, 처벌을 원합니다. 결국 영호는 징역 4년, 수연이는 3년을 선고받았어요. 두 사람 모두 실형이었죠. 선고를 듣는 순간 영호가 절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후회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죠. 재판이 끝난 후 노부인을 다시 만나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경찰에 물어봤더니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CCTV에도 안 잡혔어요. 신기하네요. 영준이는 농담처럼 말했어요. 어쩌면 하늘에서 아버지가 보내주신 천사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쯤 전 필리핀 어느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겠죠. 그 사건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영준이가 부산에서 정선으로 이사와서 저와 함께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영준이 아내도 직장을 그만두고 함께 일하고 있죠. 정말 좋은 며느리예요. 매일 아침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주말엔 같이 장도 보러 가요. 어머님,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옛날 일은 잊으세요. 새 며느리 은지가 늘 그래요. 하지만 어떻게 있겠어요. 첫째 아들이 날 버리려 했던 걸. 작년에 영호가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엄마, 면회와 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한 번만 뵙고 싶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편지를 받고 한참을 울었어요. 미워도 자식은 자식이니까요. 영준이가 물었죠. 엄마, 형 면회 가실 거예요? 글쎄. 아직은 마음이 정리가 안 됐어. 그로부터 석 달 후 드디어 용기를 내서 교도소를 찾았어요. 면회실에서 만난 영호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엄마, 많이 힘들지? 네.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이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울컥했지만 참았어요. 수연이는? 이혼했어요. 출소하면서 바로. 역시나 그럴 줄 알았어요. 어려울 때 곁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엄마, 혹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해. 내가 한 일이 너무 컸어. 알아요. 기다릴게요. 평생이 걸려도.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용서해야겠죠. 하지만 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요즘도 펜션은 잘 돼요. 특히 제 사연을 아는 단골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죠.
사장님도 참 힘드셨겠어요. 자식한테 그런 일을 당하시다니. 그래도 전 운이 좋았어요. 그 할머니 덕분에 미리 알았으니까요. 아직도 가끔 그날 공항에서 만난 노부인 생각이 나요. 정말 누구였을까? 왜 절 도와주신 걸까? 집문 단속은 제대로 하고 오셨나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구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작년 겨울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펜션에 예약 없이 찾아온 손님이 있었죠. 할머니 한 분이었는데. 방 있나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공항에서 만났던 그 노부인과 똑같은 목소리였거든요. 어서 오세요. 혹시 저희 전에 만나지 않았나요? 할머니는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년 전 공항에서 제가 위험할 때 도와주신. 글쎄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나요?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 절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하룻밤 묵고 가셨어요. 아침에 방을 정리하러 들어갔더니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사장님께 잘 지내셔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하세요. 때로는 시련이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이 올림. 눈물이 났어요. 역시 그 할머니가 맞았구나. 영준이에게 보여주니 깜짝 놀라더군요. 엄마, 이거 봐요. 편지 끝에 날짜가? 자세히 보니 날짜가 10년 전이었어요.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설마 아버지가? 우린 서로를 말없이 바라봤어요. 믿기 힘든 일이지만 어쩌면 정말 하늘에서 남편이 보내준 천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올해로 영호가 출소합니다.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제 나가요. 갈 곳이 없는데.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없을까요? 영준이와 상의했어요. 형도 가족이니까 한번 기회를 줘볼까요? 물론 엄마 마음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영호를 만나기로. 출소하는 날 교도소 앞에서 기다렸어요. 영준이도 함께였죠. 대문이 열리고 영호가 나왔어요. 많이 늙어 보였어요. 우리를 보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엄마, 영준아, 일어나. 집에 가자. 영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아직 용서한 건 아니야. 하지만 기회는 줄게. 딱 한 번.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영호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일자리 구해서 열심히 살게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래야지. 근데 넌 펜션 근처에 오지 마. 따로 살면서 가끔 만나는 정도만 해. 네, 알겠습니다. 영호는 이제 작은 원룸에서 살며 택배 일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밥을 먹죠. 아직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영호가 그랬어요. 엄마, 그때 공항에서 도와주신 할머니.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그분 아니었으면 전 정말 큰 죄를 지을 뻔했어요. 그러게. 나도 가끔 그분 생각해. 혹시 아버지가 보내주신 건 아닐까요? 영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지금도 펜션 마당에 앉아 산을 바라보면 그날 일이 떠올라요.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한 충격, 낯선 할머니의 도움, 그리고 기적 같은 구원.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적이 되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은인이 되기도 하죠. 요즘 펜션에 오시는 손님들께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재산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가족이라도 돈 앞에서는 변할 수 있어요. 특히 갑작스러운 효도, 해외여행, 서류 요구. 이런 건 꼭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덧붙이죠.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최악의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저처럼요. 어제는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 주 일요일이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제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건강하게 지내는 게 효도야. 그래도 꽃이라도 사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나 봅니다. 조금씩 영호에 대한 미움이 옅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절대 잊지는 않을 거예요. 그날의 교훈을 잊으면 또 당할 수 있으니까요. 밤이 깊어갑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손님들이 올까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비록 아픈 과거가 있지만 그래도 전 여기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 할머니도 잘 지내고 계시겠죠? 다시 한번 만난다면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유난히 밝아요. 남편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겠죠.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보내준 천사 덕분에 우리 모두 무사해요.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겠어요.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테니까. 펜션 일은 힘들지만 즐거워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제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게 사는 재미인 것 같아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집 문단속은 제대로 하고 오셨나요?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사연을 들으시는지 남겨주세요.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게 사열라디오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들 한 번씩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